네, 우리 한관정까지 봤고요. 이어서 말인데, 요 말이 거의 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교재는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동그라미 2번. 자,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X부동산에 이제 다음과 같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을이다, 그죠? 아무 말 없잖아요.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다가 이제 이전되면 이 갑은 떠난 사람이에요. 이제 소유자는 을이다, 그죠? 자, 이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보니까 또 수리번호 1번 저당권 설정에서 저당권자 병으로 현재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을이 혼자서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 다음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에게 돈을 빌리고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했습니다. 병은 을이 위조를 해서 등기를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선이다. 자, 먼저 우리는 민법을 통해서 권리관계부터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 등기를 지울지 말지. 자, 항상 시간 순서대로, 우리 법학은 논리학이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따져보셔야 돼요. 자, 먼저 갑과 을, 갑과 을. 자, 둘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의사표시, 법률 행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르면요,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법률 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등기까지 있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을 앞으로 등기는 돼 있지만 갑과 을 사이에 법률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민법 186조에 따르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을 소유자 아니다, 그죠? 자, 이 소유자 아닌 을이 병과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채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 알아두셔야 돼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할 때 약자거든요. 약속은 내가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권리자가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는 이행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하는데, 권리자가 아니면 약속은 할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은 가능하지만 뭐는 할 수가 없다. 권리자가 아니면 물권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우리 판례에 따르면 요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를 이걸 법률 행위라고 하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병으로의 저당권 설정이라는 물권 변동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게 우리 이제 민법 186조에 따른 결론입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을의 등기도 무효, 병의 등기도 무효죠. 자, 마지막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권리관계 따지실 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 지금 이 병이라는 사람은 위조를 한 당사자 아닙니다. 선의의 제3자죠. 자, 근데 여러분 민법에서 위조의 경우에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는 걸 해서 제가 예전에 우리 기본 과정에서 했었죠. 그리고 비통착사 이렇게 안 해보세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에 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얘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니까 다시. 네. 아유, 스트레스 받네. 자, 다시.
자, 우리 민법에서 아까 그 네 가지 고기에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지금 혼자서 스스로 위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랑 완전 다른 겁니다.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는 말 그대로 기망을 해서 뭔가 갑이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위조는 혼자서, 갑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서 위조한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도 없어요. 따라서 병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결국 의료 등기도 무효고요. 이제 병의 등기도 무효다. 둘 다 무효. 자, 그러면 이제 갑은 이 무효인 등기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말소하셔야 되는데, 자, 이 위조를 한 당사자, 얘 어떻게 말소할까? 위조를 한 당사자. 자, 질문. 신청으로 말소한다. 1번 신청으로 말소한다. 2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네,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잘 생각해 보자고요. 등기관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른 아마 위조했을 거야. 무슨 등기관이 신내린 겁니까? 말도 안 된다, 그죠? 당사자 등기는 항상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 말소. 당사자 등기는 신청 말소입니다. 이 위조를 한 당사자 여러분, 등기관은 뭔가 말소 신청이 있어야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등기관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른 혼자서 위조했을 거야. 등기관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뭐 앉아있다가 어리 위조했을 거야. 직권 말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당사자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법은 논리학이거든요.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말소 등기 시에, 지금 의뢰 등기 말소 등기 시에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 제3자 즉 이해관계, 여기서 파생된 권리다 이 말이지. 자, 을이 설정을 해줘서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만들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을이 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 을이 등기부에서 지워지게 되면 병은 자신의 존재 근거를 상실합니다.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말소 등기 시에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얘는 직권 말소다.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당사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 신청 말소. 이해관계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하고 그 다음 여기서 파생된 권리, 즉 이 말소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즉 이해관계인. 그래서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당사자 등기는 신청 말소,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 말소. 자, 여기서요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관은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는 없어요. 이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함부로 등기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 자, 근데 의뢰 등기는 말소 신청이 들어왔어요. 당사자는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거든요. 의뢰 등기는 지금 말소 신청이 들어왔어. 그래서 의뢰 등기는 지워주겠는데 문제는 법에서 을 등기 지우면 이해관계인 등기는 직권으로 그냥 같이 따라서 말소시키래. 법에서 이해관계인 직권 말소. 자, 근데 우리는 민법을 통해서 이 병이 지금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부를 민법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등기관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형식적 심사 권한이에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근데 무조건 의뢰 등기 지우면 법에서 병의 등기는 따라서 지우래. 따라서 의뢰 등기 말소 신청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뭘 첨부하셔야 되느냐?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병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제가 좀 쉬었다 하자고 한 이유 아시겠죠? 자, 제가 예전에 기본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실제로 뭐 있었던 사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이 갑과 을 서로 간의 특수관계입니다. 을이 누구냐? 갑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딸이 한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아들. 혼자서 위조를 해서 서류를 다. 자,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요, 첨부해야 될 서류가 많아요.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일단 우리 갑 인감증명서, 특히 만약 매매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 다음 갑의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 갑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 예전에 등기필증 집문서 있잖아요. 네, 등기필증. 이런 것들 다 첨부하셔야 돼. 아무나 여러분 전문 범죄 집단도 그 많은 서류 위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요? 아들. 그럼 아들은 뭐만 손에 딱 가지게 되면 되느냐면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랑 그 다음 아버지 인감도장만 입수하면요, 나머지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아들은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을이 갑을 찾아가요. 실제로 이제 을이 이제 갑을 찾아갑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럼 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제 갑의 아들인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시는 분인데, 중개업을 하다 보면요, 좋은 물건 나오면, 그래요 여러분, 좋은 물건 나오면 중개해주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중개사분들 막 이 물건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진짜 좋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을이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갑을 찾아갑니다. 갑을 찾아가요.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지금 좋은 물건이 있는데 제가 투자를 해서 이 돈 나중에 해서 돈을 드릴 테니까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느냐면 이 을이 갑의 전처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안 빌려줘. 그랬더니 을이 앙심을 품고 갑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들어갑니다. 집 비밀번호 아니까요. 이제 들어가요. 주로 아버지들 어디에 인감도장하고 등기필증 보관하시냐면 농에 보관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장성한 아드님이 있으시면 인감도장하고 등기필증, 등기필정보 같이 보관하지 마시고 따로 두라고. 이것만 입수하면 끝나버리니까. 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몰래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그것만 있으면 서류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고는 을은 병은행을 찾아갑니다. 돈을 빌려요. 그리고 병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해줍니다. 나중에 갑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이 갑은요, 이 무효인 등기들, 얘들 지금 다 무효잖아요. 그 무효인 등기들 말소시켜야 되는데, 이 말소를 시키려면 지금 위조를 한 당사자, 얘는 당연히 신청으로 말소하셔야 돼. 위조를 한 당사자는 신청. 왜냐면 등기관이 뭐 가만히 앉아있다 직권 말소, 이건 말도 안 되거든요. 신청으로 말소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말소 신청하게 되면 이 병의 등기는 법에서 그냥 따라서 같이 지우래. 직권 말소. 이 이해관계는 직권 말소하라고 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 신청하러 등기소에 가시기 전에 일단 갑은 누구 찾아가셔야 돼? 병. 뭐 받으러요? 승낙서 받으러. 말소 신청할 때 이걸 첨부하셔야 된다고요. 아니면 을의 등기마저도 말소 안 해줘요. 병이 직권 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을의 등기마저도 말소 안 해줍니다. 왜냐면 을 지으면 병은 무조건 지어야 되니까 법에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승낙서를 받으러 가요. 갑이 을하고 말소 신청하러 가기 전에 병 승낙서 받으러 갑니다. 은행이 또 승낙서도 안 적어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송입니다. 방법 없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위조의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기등도 없거든요. 그래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그럼 승소 판결 받으면 병의 승낙서 대신에 그 판결문을 첨부하시면 돼. 지금 내용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을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으로 말소하는 것이고, 병의 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소 당한다 이 말이죠. 다만 만약에 을도 안 간대요. 실제 사례에서 을도 안 갔어요. 이제 아버지 보기 싫다 이거죠. 을도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아니 소송.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에요. 상대방 을이 같이 가자고 해도 공동신청이잖아요. 우리 등기신청 아까 공동신청주의 같이 가자고 해도 을이 안 가. 그러면 소송. 이번에는 소유권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 받으면 어떻게? 단독 신청.
이해되세요? 어쨌든 당사자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하든 아니면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하든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여기 이해관계인, 이해가 지워지게 되면 논리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 이해관계인 등기 얘는 어떻게? 직권 말소. 되셨나요? 네. 자, 다만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저당권은 무효거든요.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럼 이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병의 채권도 소멸한다. OX. X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 왜? 채권이 주된 권리니까.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데 저당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만 소멸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따라서 병의 저당권은 소멸했지만 을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에서 이랬어요. 병이 이제 직권 말소 당했거든. 그래서 병이 이제 을에게 야, 돈 줘. 근데 얘가 돈 빨리 안 주니까 바로 고소를 합니다. 형사고소. 뭐 사기죄부터 해서 각종 범죄가 성립하거든요. 이 범죄가 무거운 범죄예요. 뭐 사문서 위조, 이 공문서 위조네. 인감님에서 공문서 위조죄, 위조한 문서를 또 제출해서 행사죄, 공정경서 원본 부실 기재죄, 그다음 사기죄,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까지 받아요. 감옥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재빨리 을이 이제 형사 고소를 하니까 재빨리 자기가 투자했던 부동산 팔아버리고 심지어 병에게 위자료까지 줍니다. 실제 사례에서요. 그러면서 합의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그걸 형사법원에 제출하니까 이제 집행유예로 끝이 났던 사건입니다. 아니면 실형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당사자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 신청 말소. 공동 신청이든 아니면 판결받아서 단독 신청하든 당사자 등기는 신청 말소. 그러고 나면 제3자 여기서 파생된 권리 이해관계인 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소. 그 다음 말소 신청을 할 때 당사자 등기 말소 신청할 때 뭘 첨부해야 된다? 승낙서. 이해관계인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을의 등기도 말소되지 않는다는 거. 병이 직권 말소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을의 등기도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아니면 을의 등기마저도 말소 안 해줘요. 승낙서가 없으면. 그래서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승낙서를 내달라고 해도 안 내주면 소송을 한다 말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 병은요. 아까 갑이 저당권 말소 소송을 하는 바람에 얘는 병은 소송에서 졌어요. 은행이 소송에서 졌어. 왜냐면 위조의 경우에 제3자 선의 제3자 보기정 없거든. 그래서 승낙서 안 내주는 바람에 소송을 해서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패소자 소송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서 갑의 소송 비용까지 병이 부담해야 돼. 은행은 이제 그런 거 부담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을 바로 고소해버리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어려운 내용이다 그죠? 앞으로도 수없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 한번 들어는 봤 내용인데 한번 들어는 봤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마저도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자꾸 들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이 내용 아마 여러분 수업 이 시험 치러 가기 전까지 한 10번은 들으실 것 같아요. 그 수없이 이제 듣다 보면 이제 그때는 좀 지겨운 표정 좀 지어주시라 이 말이에요. 좀 듣다 보고 이제 자꾸 듣다 보면요. 자 이제 환관정말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가합니다.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우리 매수인을은요, 갑에게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갑에게 무슨 권리를 가지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무슨 권리를 가지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말입니다. 예,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지죠. 매수인은. 자, 이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그런 권리는 없죠. 그죠? 자, 그럼 이 계약을 통해서 매매라는 이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꼭 알아두시자고 제가 붉은 분필로 적는 이유 아시겠죠?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뭐라고요? 채권적 청구권. 오로지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해요. 채권.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모든 사람에게 다 권리 주장할 수 있으면 물권적 청구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꼭 알아두시자고요.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이런 권리 없으니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갑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잔금을 한참 뒤에 치르기로 해서 불안해요. 이제 주로 이제 잔금 뒤에 치르고 하는 게 세금 때문에 이제 막 좀 뒤에 치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불안해. 왜냐하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오로지 을은 갑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그게 뭐냐면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임시로 등기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등기. 가등기는 어떤 권리만 가등기할 수 있다?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법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임시로 등기하는 가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권리인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등기해요. 자,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등기권자 을로 이렇게 등기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기재예요. 등기 명인. 자,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다, 그죠? 예, 그래서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임시로 하는 등기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습니다.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현재 가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그 부동산 소유자인 갑은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무슨 등기가 돼 있건 여기에 가등기가 돼 있건 가압류 등기가 돼 있건 가처분 등기가 돼 있건 심지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집행 절차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가 돼 있건 간에 나중에 말소되는 것은 변론으로고요. 일단은 처분행위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만약에 심지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소유자는 처분행위 가능하다.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팔아요.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병으로 이렇게 등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는 가등기가 되는데 사는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사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건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질문이나 뭐 상담하는 그 메일이나 이런 걸 봤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이 제가 최근에도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너무 황당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사건은 진짜 심각한 사건이에요.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어디 뭐 기획부동산에서 뭔가 이제 좋은 물건이 있어서 이게 여기에 뭔가 뭐 신도시가 생기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하면서 막 거기에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왜 기획부동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그것도 왜 지분 쪼개기 아시죠? 네,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설명회 같은 데 가면요. 그분 말에 의하면 그런데요. 가면 여기에 막 뭐가 생기고 조감도 보여주고 이러면 가면 앉아있으시는 분들 박수치고 그런데 무슨 종교단체처럼 그러면서 막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등기부 한번 안 보고요. 현장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요. 그 쟤한테 연락하신 분이 자격증까지 취득하신 분인데 1억 8천만 원. 등기부 한번 안 보고요. 그냥 날립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죠.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자, 어쨌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네. 가등기가 돼 있는데도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을이 잔금 지급 기한이 이제 도래가 됐습니다. 그럼 잔금을 지급합니다. 을은 자기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현재 소유자인 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가백에. 그거 자체가 또 시험에 나와요. 예. 잔금을 당연히 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갑을 본등기의 의무자로 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를 하는 겁니다. 갑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라는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자 을. 위에 흰 분필로 적어놓은 게 가등기고요. 제가 지금 밑에 노란 분필 적어놓은 게 얘가 본등기입니다.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쓴다. 그래서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은 없지만 순위 보존적 효력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반드시. 예전에 지금 현재는 등기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그 예규가 폐지가 됐는데요. 예전에 전산화되기 전 시절에는 등기 예규에 뭐라고 되어 있었느냐면 가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밑에 여백을 비워두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의미 아시겠죠? 본등기 할 자리. 지금은 이제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끼워 넣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예규가 폐지가 됐습니다. 어쨌든 가등기와 본등기는 반드시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같이 쓴다는 거. 자, 그러면 시간 순서 한번 볼게요. 법은 논리학이니까 항상 시간 순서대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가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그 다음 을로 다시 본등기가 됐네요. 그죠? 네. 자,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지금 병의 등기 이야기하는 거죠.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이 가등기된 권리를 침해하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을이 갑에게 잔금 지급하고 을이 본등기하게 되면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죠? 근데 지금 소유권 이전에서 마지막 병이 소유자로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병의 등기 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된다, 그죠? 따라서 이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또 배우실 겁니다. 자, 비교를 해보세요. 자, 갑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매수인 을이 갑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왼쪽이랑 비교를 하시라고요. 사실관계부터 달라요. 지금 왼쪽은 갑에게 아직 잔금 지급 안 한 거고, 얘는 지금 잔금 지급했어요. 자, 잔금 지급하면 당연히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로 본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또 대금은 받아놓고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협조를 안 해요. 그럼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소송.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자, 소송 제기하기 전에 일단 너 다른 데는 팔지 마. 붙잡아 놓고 소송 들어갈 필요 있다, 그죠? 네. 자, 지금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다, 그죠? 맞잖아요. 네,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금전적 권리입니까? 비금전적 권리입니까? 비금전이. 돈 받을 권리는 아니잖아요. 네, 비금전. 자, 비금전적 권리의 기초에서 상대방의 재산, 갑의 소유권 임시로 처분 제한 붙잡아 둡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가처분. 이제 가압류, 가처분 구별하시겠죠? 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압류, 비금전적 권리에 기초하면 가처분. 예, 그래서 을은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럼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려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돼. 임시로 하는 거거든. 신속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아까 법원에서 결정 나면 공권위 행사 주체잖아요. 등기는 반드시 어떻게? 촉탁. 예, 그래서 순위번호 2번 가처분. 가처분권자 을로, 항상 마지막에는 권리자, 가처분권자 을로 등기합니다. 이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법원에서 가처분 등기 촉탁서를 보내서요, 이 등기가 이루어진다. 자, 현재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인 갑은 처분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등기가 됐건 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팔아요. 자,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본안 소송,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하기 전에 지금 가처분 해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소송에서 제대로 입증을 못해서 소송에서 진다면, 즉 을이 패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러면 병은 이제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을이 제대로 소송을 못해서 재금을 준 건 맞는데 소송을 제대로 못해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소 제기하고 이 을이 법원에 안 나가요. 원고가 소를 제기해놓고 소송이 법원에 안 나갑니다. 그러면 소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그럼 소송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지금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행히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았어요. 그러면 요 가처분 이후에 등기된 자 보호해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얘는 가처분이 돼 있으면 알고 산 사람이야. 법은 항상 공평이라고요. 얘는 가처분이 됐으면 알고 산 사람인데, 만약에 을이 소송에서 진다면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겠지만, 을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병이라는 사람은 보호해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따라서 얘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일까요? 신청 말소일까요? 네. 잘 하시네요. 갑자기 할 이야기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을은 갑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등기는 어떻게? 단독 신청. 기억나세요? 을은 판결, 지금 승소 판결 받았으니까 판결문 가지고 등기 신청하러 가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판결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단독 신청. 자, 간 김에, 등기소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다 이 말이죠. 누가? 을이. 이 가처분권자 을이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합니다. 따라서 이 병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단신말, 단독 신청으로 말소한다. 그럼 이 두 가지 등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누가 신청한다고요? 을이요. 잘 생각하세요. 을은 어차피 승소 판결 받으시면, 을이 소송에서 패소 판결 받으시면 이제 등기소하고 할 일도 없어요. 그냥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다행히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받으면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판결 받으면 항상 단독 신청. 판결을 가지고 등기소 가셔야 되니까 자기 앞으로 등기 신청하는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한다. 가처분권자 을이. 자, 그러면 을이 원하는 목적 달성했어요. 을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이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보니까 필요 없어진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뭐죠? 순위번호 2번에 당해 가처분 등기. 이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 얘는 어떻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역시 결론 아주 중요합니다.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을 때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 그러니까 패소 판결 받으면 그때는 등기 신청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죠?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지면 이 병은 확정적으로 그냥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근데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 받았을 때 그 가처분 이후의 등기, 지금 가처분 이후의 등기, 병의 등기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말소했죠? 정확하게는 단독 신청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 말소. 단신말. 단독 신청 말소.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당해 가처분 등기. 요 순위번호 2번에 당해 가처분 등기. 이제 얘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건 어떻게? 직권 말소. 자, 왼쪽 한번 봐요. 여러분이 출제자라도 아마 내고 싶을 거예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심지어 여러분들은
내용을 알면서도 시험장에 가서 글을 잘못 읽어서 틀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분명히 시험에 가처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처분 등기, 가등기 글자가 비슷하니까 또 그걸 가등기 생각하시는 거야. 그래서 틀리시는 분도 계세요. 똑바로 잘 읽으셔야 돼. 가등기인지 시험장에 가시면 가등기인지 가처분 등기인지 잘 보셔야 돼요. 사실관계부터 달라요. 아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뭐? 가등기 지금 잔금 지급했어요. 그때는 뭐 가처분 등기. 아시겠죠? 자, 그럼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했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 가등기권자가 아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 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 지금 병의 등기 이야기하는 거죠. 가등기 이후의 등기. 어떻게 말소? 이건 직권 말소. 법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여러분이 출제자료도 내고 싶겠죠. 가등기는 12문제 중에서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심지어 2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게 되면 이 당의 가등기는 어떻게 해요? 말소해요? 말소하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말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씁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다라고 해서 이 가등기 말소시키면 큰일 나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당의 가등기는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는 거. 비교하셔야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다시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 이후의 등기, 가등기 된 권리를 침해하는 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 그럼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더라도 이 가등기는 순위번호 하나 가지고 같이 쓰니까 본등기 하더라도 이 가등기를 말소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당의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가처분권자가 이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법에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아까 직권에 대한 등기는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거든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러면 원칙으로 가야 돼. 원칙이 뭐죠? 저기 안 적어놨나요? 원칙이 뭐예요? 신청. 직권으로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칙으로 가서 신청. 그러면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에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되거든. 간 김에 보호해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거 말소 신청까지 한꺼번에 같이 신청한다 이 말이야. 왜냐면 이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단독 신청 말소. 이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가처분권자는 승소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하러 가셔야 돼. 간 김에 보여줄 필요 없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 말소 신청까지 단독으로 한꺼번에 같이 한다고. 자, 그러고 나면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 얘는 독립해서 순위번호 하나를 가지고 따로 쓰거든요. 이게 필요 없어져. 이거 지금 다 끝났는데 얘 그대로 남아있으면 권리관계 분석하는데 복잡하잖아요. 이제 필요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 없어진 당의 가처분 등기 이건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소 신청하실 필요 없이 등기관 네가 알아서 직권으로 말소해라고. 자, 당장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실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해요. 자, 일단 결론 꼭 기억해 두시자고요.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직권 말소. 그럼 당의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어떻게 말소? 단독 신청 말소. 그러고 나면 당의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직권 말소. 일단 결론입니다. 자,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직권 말소 보고 계신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입니다. 수용. 이거 좀 지워도 되죠?
자, 현재 X 부동산에 다음과 같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죠? 소유자는요? 을이다, 그죠? 네, 최초 소유자는 갑이었다가 이제 소유권 이전돼서 소유자는 을이다, 그죠? 그럼 이제 을이 부동산 소유자예요. 갑은 떠나신 분이고. 네. 자, 이 을 소유 부동산을요, 이 사업 시행자 A가 가령 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요, 수용을 합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 A는 뭐 국가일 수도 있고요, 뭐 지방자치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수용을 한다, 강제로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수용은 여러분 승계취득입니까? 원시취득입니까? 수용은요? 알아두세요.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최초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수용은. 그럼 왜 이제 수용은 원시취득으로 하도록 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령 지금 사업시행자 A가 강제로 가져가서 거기 도로를 개설하려면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되겠다, 그죠?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해야지. 승계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당권도 설정돼 있고 전세권도 설정돼 있는데 그거 따는다 이 말이거든. 이거 그대로 따놔가지고 도로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수용은 원시취득이다. 최초의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등기부는요, 폐쇄를 시키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시취득이니까 폐쇄를 시키시고 다시 등기부를 개설하면서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소유자 A, 사업시행자 A로 이렇게 등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시취득이니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타당하죠. 기존에 있는 등기부는 폐쇄를 시키시고.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문제는 이제 도로를 근데 개설하려고 하면 여러분 수용해야 될 토지가 한두 필지일까요? 아니다, 그죠?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등기부 폐쇄하는 절차 거치고 다시 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등기부 개설하는 절차 거치시려면 등기 기술상 등기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미 등기부가 있다라면, 즉 기등기 부동산이라면,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지만 등기 방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합니다. 즉 순위번호 3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A, 사업시행자 A로 이렇게 등기한다 이 말이야. 등기 방식은. 자, 다만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은 우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한다는 거. 왜?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초 소유자 성질은 그대로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 다만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는 거.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수용당한 을과 A 원래는 공동 신청하셔야 되는데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지. 즉 문의만 이전 등기지 실질은 보존 등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실질은 보존 등기니까, 즉 원시취득이니까 부담이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돼. 그래야 도로 개설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그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왜? 원시취득이니까. 등기 기술상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되는 등기 있으면 등기관이 그냥 직권 말소하래요.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죠. 자, 각구의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갑의 등기. 최초 이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밖에는 없어요.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갑의 등기가 있으면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갑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그냥 역사적인 의미밖에는 없어요. 최초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소유자 A 하면 소유자 A가 이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취득하실 때 예를 들어 순위번호 7번 소유권 이전 소유자 뭐 여러분 해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소유자예요. 위에 있는 애들은 그냥 떠난 사람들이에요.
권리관계 역사일 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말소하지 않는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의뢰등기 수용당하신 피수용자가 을이었다. 즉 사업시행자 A 전 소유자가 을이었다라는 역사적인 의미밖에는 없어. 예,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을구로 내려오셔야 돼. 이제 을구. 수리번호 1번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병의 등기. 자, 내가 지금 원시취득 깨끗한 부동산 취득에서 도로 개설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자 A한테 방해돼요?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된다, 그죠? 따라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원시취득이니까 직권 말소. 그 다음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으면 역시 방해됩니까? 방해되지 않습니까? 방해된다, 그죠? 따라서 역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은 아유, 요 병과 정 억울해서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아유, 우리 걱정만 하시면 되는데 병과 정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얘들 또 걱정하십니다. 얘들 직권 말소 당하면 불쌍해서 어떻게 하시는데 법은 공평해요. 항상 여러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걱정만 진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병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죠? 저당권자는. 그 다음 전세권자죠. 전세권자도 뭐 가지고 있다? 우선 변제권 있다, 그죠? 예. 자,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이, 얘들은 지금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애들인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가 지금 이 X라는 부동산이 지금 을은 A한테 뭘 받아요? 보상금 받는다, 그죠? 보상금 받잖아요. 그럼 얘들은 직권으로 말소하면서 떠나면서 지금 이 을 보상금 받으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들은 이 보상금이, 물건이 바뀌었다. 원래는 부동산이었었는데 이제 돈으로, 보상금으로 돈으로 바뀌었다, 그죠? 그럼 그 돈에 대해서 대위합니다. 그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자들은 그 보상금에 물상대위를 하니까 먼저 돈을 받아가요. 따라서 얘들을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 우리 걱정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마지막 수입니다. 수용은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한다. 등기 방식만, 등기 기술상, 편의상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따라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또한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요. 그죠? 왜냐면 성질은 원시취득이니까 단독으로 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이 되는 등기가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되셨나요? 네. 역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요. 자, 이제 직권 말소 등기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명령에 한 등기인데요. 명령에 한 등기인데 얘는 별로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명령에 한 등기. 자, 여러분 명령에 한 등기는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내렸냐? 누가 누구에게? 우리 등기관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서 등기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자, 우리 국민들은 신청하는 거잖아요. 등기관에게. 그 다음 관공서는 촉탁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어떤 경우는 등기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하는 경우 있었잖아요. 근데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자, 명령을 내리는 국가기관은 유일합니다. 뭐? 법원. 법원이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법원이 등기관에게 명령을 내린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법원도 관공서입니다. 그죠? 법원도 관공서니까 법원이 등장하면 원래 등기는 어떻게 개시가 됐어야 돼요? 촉탁이에요. 촉탁인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명령을 내리느냐? 오로지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이때는 법원은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라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는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령 비닐하우스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얘가 애매해. 그러니까 왜 비닐하우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안 떠진다고 했잖아요. 추운 겨울날. 그 눈이 떠지면 이건 농업용 고증시 온실이야. 그럼 얘는 또 건물이고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한 반눈만 떠졌어.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등기를 신청했더니 그날따라 등기관이 막 아침에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하면 등기 각하 다 시켜버릴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애매한 거 지금 딱 등기 신청을 했어. 그랬더니 등기관이 야, 이건 비닐하우스야. 등기 각하 시킵니다. 안 받아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때는 법원에서 재판을 해요. 재판을 해서 법원에서 심리해본 결과 야 이건 눈 떠진다. 농업용 고정시 온실이야 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등기관에게 야 등기부에 기록해줘 라고 기록명령을 내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로지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우리 법원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작용을 한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법원이 등장하면 촉탁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예, 이의신청 절차에서만 명령을 내린다. 자, 그러면 이 명령에 한 등기와 촉탁에 한 등기는 도대체 그러면 차이가 뭐냐? 왜 이걸 굳이 구별하느냐? 차이가 뭐냐? 자, 촉탁은요, 관공서 대 등기관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그죠? 촉탁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도 하나의 관공서거든요. 그러면 관공서 대 관공서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만약에 뭔가 촉탁서가 왔는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각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촉탁에 한 등기는 각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국세청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압류 촉탁,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대위 촉탁하지 않고 그냥 압류 촉탁 들어오면 등기부에 기재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하.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관공서 대 관공서. 등기관도 하나의 관공서입니다. 등기 업무에 있어서는 등기관은 하나의 독자적인 관공서입니다.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각하가 가능하죠. 자, 근데 이 경우에 명령, 아까 이의신청, 그리고 법원에서 심리해본 결과 이건 농업용 고정시 온실이야. 그래서 법원에서 야 등기부에 기재해줘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 등기관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비닐하우스야 라고 하면서 각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각하가 불가하다라는 거. 그 점에서 촉탁에 한 등기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교재 209페이지로 갑니다. 209페이지. 아랫부분에 그 2번 공동신청주의 예외해서 단독신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네. 제목만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아니 밑에 동그라미 1번. 209페이지 아랫부분에 판결에 한 등기. 이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판결 받으면 단독신청. 판결에 한 등기는 예외 없습니다. 항상 단독신청. 판결 받으면 단독신청. 아까 법원에서 결정 나오면 등기는 어떻게? 촉탁. 그래서 자다가도 나와야 돼요, 여러분. 법원에서 결정하면 등기는 촉탁. 법원에서 판결하면 판결문 가지고 다시 등기소 가서 단독신청. 그래서 판결 받으면 단독신청. 그 다음 21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1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찾으셨나요? 거기 기억 보시면 상속, 법인, 합병 나오죠? 줄 거 놓으세요. 상속과 법인, 합병, 포괄승계입니다. 이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그 포괄승계인이 즉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즉 상속등기는 상속인들, 권리자들만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이 아버지 등기하러 가게 잠깐 일어나 보세요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깨워서 일어나는 순간 등기 못합니다. 깨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속 등기는 당연히 포괄승계인이 권리자들만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원시취득이다 그죠? 예, 그래서 당연히 단독 신청. 일단 그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 또한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우리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그 다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찾으셨나요? 예. 자, 부동산 표시 변경, 예, 증축. 가령 증축을 했어요. 내가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내가 증축하면 손해를 보는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아예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은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아예 논리적으로 의무자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서요. 단독 신청. 그 다음 바로 오른쪽에 아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예를 들어서 개명.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왜 증축.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 개명 생각하세요. 개명. 이름 바꿨다 이 말이죠. 내가 이름을 바꾸게 되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죠? 아니 내가 이름 바꿨는데 이름 바꾸거나 지금 주소 이사 갔거나 이 말이거든요.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없다 그죠? 아예 논리적으로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5번 멸실등기. 멸실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소멸하면 멸실등기합니다. 표제부의 기자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표시의 하나의 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등기 신청은 멸실등기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역시 예외 없습니다. 멸실등기는 항상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요?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 하실 필요 없고요. 212페이지 동그라미 7번 갑니다. 7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금 전에 나왔네요.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성질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인데 우리 수용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잠깐 쉬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너무 오래 쉬지 마세요. 네.